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이러한 괴담이라든지 선동 정치가 먹히고 있다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예. 이제 이번에는 독도지우기 이제 괴담을 글쎄요. 만들어냈는데 예. 지금 정부는 매년 두 차례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예 굉장히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는 것은 안전의 문제를 포함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것을 그러니까 그 혹시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이 모르실까 봐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민주당이 지금 뭐 독도 지우기라고 하는 것들의 예라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서울 지하철역의 안국역의 조형물을 아마 좀 노후에서 보수하려고 철거를 했는데 그거를 문제 삼고 또 용산 전쟁기념관에 있는 독도 축소 모형이 왜 또 없어졌느냐. 이게 다 독도 지우기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 측의 그 설명은 서울 지하철역에 광화문역, 잠실역, 안국역에 독도 조형물이 있었는데 다 5월에서 8월 사이에 지금 이 뭐 보수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다른 곳으로 옮겨놓은 거고 용산 전쟁기념관의 독도 축소 모형도 지난 6월에 철거했지만 이것도 새로 다른 거를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독도 지우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취지의 이제 설명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고약한 부분은 뭐냐면요. 예. 대통령실의 지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통령실의 지시. 대통령이 그 누구한테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럼 서울시에 지금 조형물이 없었으면 서울시에다 지시를 했다는 건가요? 그럼 대통령실이 서울시에다가 지시를 할 수 있나요? 오세훈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격탄을 때리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시대착오적인 그런 예. 부분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이 이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나. 제1야당 대표가 허상 때리게 골몰하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본인이 그렇게 다 지시하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그 착각 속에서 예. 이런 모든 것도 정부가 지시해 가지고서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건 다시 얘기해서 사실도 아니고 예.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공당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지시했는지를 밝혀야죠. 예. 또 그런 거 없이 그냥 한번 던지구나. 더 한심하고 정말 이거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게 뭐냐면 병상에서 지시가 그래요. 겨우 이 말도 안 되는 독도 지우기라고 하는 거를 내놓으니까 또 더 한심한 거는 바로 또 진상위원회가 또 민주당 내에서 아니 왜냐하면 민주당은 당의 아버지로 이재명 대표를 모시고 있는 당이고 이제 일극 체제를 넘어서 유일 체제가 완성됐으니 완벽하게 완성됐죠 이번에. 그러니 병상에서 심지어 지시하신 그 아버지 당수의 말씀을 따라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안 구성하면 이상한 것 같아. 지금 분위기로는. 독도 지우기가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신 지우기 아닌가요? 그렇게 어떤 식으로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그 한일 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시키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지금의 민주당의 논리대로면 가장 친일한 사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때 문화개방한다고 했을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결국은 일본에게 종속돼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라고 하지만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문화적으로 종속돼.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완전히 거꾸로 돼 있고. 예.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라 그랬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왕을 천황이라고 부르면 우리가 천황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표현까지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일 정상회담 가서 거기서 김대중 대통령이 몇 차례 천황폐하 이 표현을 직접 얘기를 했던 거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따지면 아주 뭐 친일 중에서 아주 상친일을 한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식의 표현을 따르면 정말 그렇죠. 지금 1998년 20세기에 조선 총독이 또 나타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민주당의 표현법을 빌자면 그런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예.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사실은 저도 그때 해양수 한번 출입하면서 기억이 납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저는 한일 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어업과 관련된 한일. 어업 분쟁 관련돼서 예. 협약에 관련된 신한일 어업협정과 관련돼서. 어업협정하고 공동수역을 그때 이 지역에서 독도가 제외된 부분들. 그렇습니다. 독도가 약간 공동수역에 들어갔고 이쪽 그 밑에 칠광구 쪽에서도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때 이 대륙붕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일본까지 우리가 주장해놨던 거를 거의 그때 다 그냥 그건 없었던 것처럼 치고 200캐리의 중간만 이 한일 어업 관련된 그 공동 중간 수역 같은 거를 지정하면서 결론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이쪽
해양 영토에 관한 한 여러 가지 독도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건 조금 그때 그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일본하게 내줬다. 그런 비판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예. 근데 진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반일 또는 뭐 옛날에 그 지겹게 들었잖아요. 축창가 얘기 나오고. 예, 그렇죠.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면은 예.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일본의 총리가 사죄한 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예. 그러면 그건 정말 그 친일한 사람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의 잣대로 민주당의 보면 잣대로 보면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 민주당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고 체계가 상당히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 선동과 예. 괴담에 상당히 나름대로의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7월 10일 날 예. 이재명 대표가 다시 이제 당대표 이 출마를 하면서 한 선언문 예. 그리고 당대표가 되고 나서 수락 선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봤어요. 예, 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식 체계를 갖고 있는 문장과 선언문은 그 나름대로 잘 정리돼 있어요. 아.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7월 10일 날 당대표 출마 선언문은 더 유능하고 더 혁신하고 더 준비된 정당으로 거듭나서 수권 정당으로 가겠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 자체는 100번 많죠. 지당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게 예. 딱 현실로 오면은 뭐냐면 더 무능하고 더 무능하고. 더 선동하고 예. 더 거짓말하고 예. 그러니까 결국 막무는 수권 정당이라는 폭망의 길로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게 예. 이렇게 끊임없이 괴담 정치, 이제 팬덤 정치를 넘어서 괴담 정치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 선언문도 딱 언행불일치 중독의 네, 아주 아니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사례네요. 수밖에 예.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도 뭐라냐면 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민생 정당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를 두동강이 내고 친일 뭐 반이라는 그게 극명한 극단적인 정치를 가는데 어떻게 민생이 살릴 수 있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 때 팩트를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나름대로 예. 그래도 치열하게 뭐 나름 토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질러냈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사과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와 관련돼서 이 1년 동안 우리 국고로 든 돈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그 관련된 대응 예산이 뭐 1조 5천억이다. 넘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 돈을 일자리 만들고 말이죠. 그렇죠. 민생에 추진하고 20, 30대 청년들을 위해서 썼다고 한다면 더욱더 정말 나름대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 조선일보에서도 그 지적을 하던데 민주당이 1년 전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유포해 국민적 불안을 일으키고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것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고 이번엔 노후시설물 교체를 트집 잡아 독도로 또 친일몰이를 연중 행사처럼 할 모양이다. 실제로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도 이게 후쿠시마 그 소위 그 괴담이 잘 안 통하고 이제 좀 머쓱해지고 잘못하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이 사실 지금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앞장섰으니까 뭔가 이거를 또 다른 친일로 갈아끼게 하는 거 아니냐 친일몰이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꼭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예. 좀 독도를 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맞습니다. 영토자 그건 누구다 다 아는 사실인 거를 가지고 그럼 독도가 그래서 지워집니까? 맞습니다.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분인 거예요. 이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은 마치 친일몰이하고 독도 괴담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국제사회에서는요.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지금 그 간주하는 그런 경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거기다 대놓고 민주당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댄다는 것이 이게 일본의 의도에 말려 들은 거 아닙니까? 걔네들이 친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런 이게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는 아까 민생 정당을 내걸었지만 민생 국민의 어떤 복리나
국익에도 사실은 반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일본의 의도에 사실은 놀아나는 결과적 실질적 결과를 불러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는 더 친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예. 더 나가서 무슨 이런 게 유능하고 뭐 혁신하고 준비된 정당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권 정당이라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행태에서 벗어나서 정말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그 코로나 치유 때 있으면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란 거를 생각했다면 어디를 독도 지우기에 대한 것을 진상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독도 지우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그 지하철 네. 역들을 관할을 하고 있으니까 안국역, 잠실역 이런 데 독도 무형 철거가 지하철 승객 동선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가 되고 또 15년 이상 된 설치물이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을 내놨고요. 전재현 기념관도 다른 노후 전시물과 함께 수장고에 보관 중이고 보수 재설치하겠다는 건데 또 이 전쟁 기념관에는 이 축소 모형 말고 독도 관련된 상설 전시장도 있대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전쟁 기념관이나 지하철역에서 독도 모형이 이런 뭐 보수라든지 통행 불편이라든지 뭐 다시 재설치를 위해서 잠깐 빠진 걸 가지고 독도 지우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본적으로 사실관계하고 전혀 동떨어진 얘기인가를 이 설명만 들어도 사실은 그렇죠. 일반 국민은 금방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저런 식으로 막무가내식으로 계단머리하고 예. 선동정치하고 입법 폭주하니까 총선에서는 그렇게 압도적인 의석을 받은 민주당이 실제로 정당 지지도 보면서 뭐 ARS 조사하고 물론 이제 일반 조사는 다르지만은 예. 이게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뒤지는 결과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요. 예. 물론 이번에 이제 예. 민주당 전당대회 컨벤션 때문에 조금 더 앞서는 결과가 나왔지만 하여튼 그때 의석수나 그 기세보다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확실히 숫자로는 덜 나와서 왜 그럴까 하는 의문점들을 많은 정치 분석가가 오늘 발표한 제기하더라고요. 리얼미터 조사를 보더라도요. 예, 예. 며칠 전에는 굉장히 민주당이 지지가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국민의힘 37.0% 민주당 40.2%로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6.0%포인트 올라갔어요. 예, 예. 그리고 민주당은 2.2%포인트 떨어졌단 그전 말이에요. 조사에 비해서. 그러니까 오늘 나온 월요일자 조사인데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만큼 민주당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보면 비상식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속에서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속에서 민주당이 좀 각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런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10월 달에 예상되는 선거법하고 유증교사 문제와 관련돼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아주 대여 투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1심 판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를 뭐 준비하는 거냐. 그래서 이게 준비된 대통령이 정당인가라고 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그 1심 재판 얘기 사실 지난번에도 교수님하고 그 말씀을 좀 네네. 나눴습니다만 오늘 이제 그 한 조간신문에 법원을 향한 굿캅 그렇습니다. 배드캅 놀이다. 네, 이게 맞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때 일종의 그 당근과 채찍 뭐 이런 얘기를 네네. 했었습니다만 같은 비슷한 취지의 그 칼럼이 실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전에는 완전히 민주당이 반대했던 법원의 이 새로운 법원 판사 임명할 때 10년으로 이제 곧 늘어나게 되는데 그걸 5년으로 법원 수건 사업을 쓱 들어주는 법을 발의했는데 이 발의한 판사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은 그전에는 같은 법원이 제발 이거 좀 해주세요 했던 거 네. 반대했던 판사들이었단 말이에요. 절대로 뭐 저는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예.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앞세워 가지고 재판 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주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고 헌법 세력을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원 판사가 되기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이 예. 2013년도 3년 했다가 2018년 5년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7년 그리고 2029년에 10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네. 판사를 구할 수 있는 판사로 데려올 수 있는 법원 비법원의 법원 바깥에 법조인력 풀을 자꾸 줄인다는 거죠. 줄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나오게 되냐면 지금도 우리 가장 큰 문제가 재판 지연. 이 수사 그러니까요. 지연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아니 이번에 그 김명수 전 예. 대법원장이 이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예, 받았다는데요. 그 자세한 얘기 좀 이따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 3년 6개월이나 걸릴 수 있는 사항인가요? 글쎄 말입니다. 이거 말가 아니라 울산 선거 개입 조건도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한 4년 이상 지금 끈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1심밖에 안 끝났어요.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사법부 내에서는 이 밀려있는 민사소송 포함해서 너무나 이제 과도하니까 이 법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판사 수를 좀 늘릴 수 있는 예.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딱 포인트를 맞춰서 혹시나 그러니까 법원한테 이렇게 당근을 주는 그렇습니다. 굿갑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때도 좀 소개했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이 한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게 유증교사 선거법 유죄 판결하면 국민적인 아주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라는 걸 재판부도 너무나 잘 알겠죠라고 했고 또 이현주 최고위원은 사실은 제가 TV조선에서 하는 유튜브에 나와서 한 네네. 얘기인데 뚜렷한 증거 없이 함부로 판결했을 때는 굉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 오늘 중앙일보 칼럼에서 이걸 다 소개했어요. 다 탄핵 대상이죠. 제명 대상입니다. 아니 헌법에서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성과 그리고 재판관이 판단에 의해서 한 거를 미리 그렇죠. 압박하는 거잖아요. 겁박하는 거죠. 예. 나는 그래서 이런 발언이 나오면은 우리 그 대법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고를 내려야 된다고 봐요. 글쎄, 그 지금 우리 조희대. 조 대법원장 그런 말씀 한번 하실 만한데 아마 아직은 거기까지 수위가 안 갔다고 생각하고 좀 아니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 예. 방치를 해두면 말이죠. 마치 이게 그렇게 정형화 일단 판사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발언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준엄한 나름대로 저 경고를 해야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건 사법 방해고 예. 재판에 대해서 간섭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그 나름대로의 그 얼마든지 그건 대법원장께서 예. 이런 전체 사법부 전체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저는 한 번 정도는 분명하게 이 입장을 표명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부를 굿캅 배드캅이라는 오늘 칼럼 제목에 따르면 네네. 배드캅처럼 특히 채찍을 들고 겁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는 특히 입법부 제1야당이고 현재 제1당인 또 공교롭게 두 분 다 최고위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은 지도부라는 의미인데 지도부에 있는 그 현역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 정도 얘기는 한번 대법원장이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그 아주 우리가 얘기하는 사법부의 나름대로의 딱 위상을 지키시고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든 간에 재판부가 그 말로 인해서 물론 이제 언론도 앞으로 수도 있지만 예. 그렇게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당연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경종을 울려야 된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리고 또 조 대법원장은 취임을 하면서 재판 지원과 관련돼서 해결책을 찾겠다고 얘기를 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광우병 괴담, 그다음에 네. 사드 괴담, 그러다 이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관련된 또 괴담. 이게 이제 잘 안 통하고 1년 지났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것처럼 좀 머쓱해지고 하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은 어디 나와서 1년이 아니라 4, 5년이나 10년 있다 올 수도 있죠. 그때는 바로 이쪽으로 온다고 그때 민주당이 그러더니 또 말을 바꿨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게 바꾸기. 머쓱해지니까 이제는 독도를 윤석열 정부가 독도를 일본에게 넘기려고 한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아니 어떤 정부가 독도를 감히 지금 넘긴다 이런 요만큼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검토조차도 할 수 없는 사안 아닙니까? 이런 또 괴담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 우리 아주 글을 잘 쓰시고 그리고 아주 비판적인 예. 그 생각을 갖고 계시는 이제 한 대학 교수가 그랬잖아요. 그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싸가지 없는 진보. 예. 왜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거짓이었다고 판단되면 그거에 대해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저는 진짜 싸가지 없네. 왜 그럴 때 그런 말을 쓰죠? 기본적인 예의도 안 지키고 뻔뻔하고 후한무치하면서 앞뒤 다르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거 책임 안 지고 그럴 때 우리가 저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한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것의 테두리 속에서 지금 이게 다 더 농축돼 가지고 나타나고 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옛날에는요 예. 어떤 일도 있었냐면 기억나실 거예요. 인천공항을 딱 개항을 하려고 할 때 그 모 교수가 예. 안 된다. 인천공항을 개항하면 지세 재앙이 온다. 그래서 그 내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였습니까? 안개가 너무 많이 끼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그때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었죠. 두 번째로 예. 뭐였었냐면 참새 떼가 많기 때문에 참새가 엔진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고를 일으킨다. 예, 그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예, 세 번째로 예. 뭐였었냐면 이게 길이 외길이기 때문에 막 그 교통이 엄청나게 체증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지금 인천공항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예. 대한민국에 다 내리는 모든 사람들이 인천공항 보면서 저희들 포함해서 이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아, 그렇죠. 세계적인 공항이고. 거의 허브공항이잖아요. 사실은 인천공항을 만들므로 해서 우리나라의 뭐 교통 물류나 우리나라 전체적인 국격이 조금 올라갔다 그런 올라갔죠. 느낌이 듭니다. 예. 특히 이제 외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제일 먼저 깜짝 놀란 게 저도 처음에 아주 그거 어렸을 때 프랑스 드골 공항에 처음에 가서 야, 여기는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대로 지금 인천공항에 오면서 어마어마한 인프라와 더불어서 우리의 큰 자산이 됐는데 집요하게 반대했었잖아요. 예. 원전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탈원전 얘기를 하면서 뭐 원전하면 엄청난 재앙이 일개 판도라라는 무슨 영화 하나 보고 탈원전했대. 이것도 도대체 어떤 그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설마 당시 우리 대통령이 그 영화 한 편을 보고 탈원전을 부르짖었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고 도저히 이건 너무 스스로가 초라해져서 차라리 뭔가 이 원전까지도 다 없애고 나서 다른 재생에너지 생태계에서 뭔가 그쪽 진영 사람들끼리 이득을 보려는 그런 그렇죠. 매우 전략적인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리사욕적인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탈원전을 했다라고 보는 게 그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몰고 싶어서가 아니라 영화 한 편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중요 기반을 그렇게 다 무너뜨리려고 해. 설마 그렇게 했으면 너무 초라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세운 나라가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단순 사고 체계를 했다. 전 차라리 후자를 믿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벌써 이게 한 번 정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 제일 악성은 뭐냐면 반복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예. 2008년대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괴담, 오염처리수 괴담. 지금 또 독도 지금 지우기 괴담. 이것도 지금 괴담 다음에 수준으로 가고 있죠. 예. 가고 있는 거죠. 예, 예. 괴담이죠. 거기에 이제 팬덤이 결합이 돼가지고 더욱더 이제 그 국가적인 예. 대결 구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이재명 대표의 그 당 대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은 매우 보수 어휴, 시장주의적인 그렇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슬로건인데 그러니까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제가 그 독특 다시 선동하는 민주당으로 바뀌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국정 운영을 하면서 또 뭐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대통령과 영수회담하고 나쁜 게 아니죠. 영수회담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한동훈 우리 국민의힘 대표와 여야 대표회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가지면서 무슨 입법 독주를 하고 저런 식으로 괴담을 하는데 대통령 만나고 여당 대표 만나서 도대체 뭐를 할 수 있냐라고 하는 예. 그런 부분 속에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